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아시아 출국들 관세보다는 개별 이슈 따라서 특정 테마가 강한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의 키워드는 바로 엔화입니다. 오늘 엔화가 달러당 147엔대까지 상승하면서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관세로 투심이 약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엔으로 매수세가 몰렸고요. 이 때문에 약 5개월 만에 엔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화 가치 숫자 대표 추출 기업이죠. 자동차 쪽 중심으로 하락불이 켜졌고요. 또 지난밤에 미국 증시의 하락 여파를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오전부터 낙폭이 꽤 큰 모습입니다. 오전장을 마이너스 1.6%로 마감했던 니케이 지수입니다. 현재는 더욱더 낙폭을 키워가면서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보다 더 큰 하락세를 보여줬던 에이스 일본 니케이 ETF입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장중 저점을 계속해서 맴도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2% 넘게 하락하면서 26,26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 역시 미국 관세 불확실성 영향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요. 반복되는 이슈에 많이 무뎌진 모습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오늘 수급이 잔잔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요한 바다처럼 스무스하게 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0.17%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또 다른 대표 지수죠. 니프티 50 지수는 아주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니프티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상승으로 방향을 잡은 모습인데요. 현재는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지수 0.86%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화권에서는 AI 섹터가 날립니다.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공개한 마누스라는 이름의 AI 모델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대답은 물론 이력서 심사나 주식 분석도 척척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IT 전문가들은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며 제2의 딥시크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한편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8%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초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해 종합지수 0.1% 강보합권 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AI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시총상위 50개 기업은 비교적 플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 기업들을 수총하는 코덱스 차이나 에어십 ETF도 상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는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리스크5 칩과 관련된 장려 정책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홍콩 증시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중국 핵심 장비 수출 규제 상황에 대비해서 리스크5 칩 개발을 통해서 자금력을 높이려는 의도인데요. 이에 샤오펑이나 화홍 반도체 등 상승률 최상위 단에는 반도체 업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생지수는 오전에 하락을 딛고요. 11시 기점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 0.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1시를 기점으로 상승에 불을 붙이는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ETF입니다. 오전의 하락을 뒤로하고 상승폭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재 기준으로는 2.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이 되면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시장에 충격이 잠깐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불확실성을 시장은 상당히 좀 경계를 하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중국 증시 소식 들어보죠. 하나증권 김성은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김성은입니다. 네, 이 중국이 200조 원 규모 이 과학기술 펀드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투자 대상이요, AI와 양자기술, 6G, 수소 에너지 저장, 핫한 것들은 전부 다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테크주들이 더 힘을 받는 것 아닌지 궁금해지네요. 어떻습니까? 네. 전일 중국 전인대 경제수장 기자회견에서 1조 위안, 하나로 200조 원 규모의 국가 창업투자 유도 펀드 설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선 민간 합동인 만큼 펀드 조성의 규모나 실행 속도보다는 테크와 금융시장 연계 의지 상징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중국 수뇌부는 2024년 이후 주식과 주택시장 안정을 통해 경기 부양 시도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여기에 근본 전인대에서 테크와 생산성 향상 의지 역시 다시 강조하며 자본시장 역할 강조에 나섰습니다. 특히 증감에는 딥시크의 부상이 최근 중국 자산가치 재평가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밝히며 테크 기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중국 기술주 랠리는 단기 수급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정 압력이 상존하나 저금리와 주식 부양 의지하에서 연간 기술주 선호도는 여전히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향후 기술주 실적과 자본 투자 계획 등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예. 중국이 경기 부양의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는 게 이 내수 확대 부분입니다. 조만간 이 소비 진작 특별 행동 계획을 또 발표할 것이다라고 예고가 됐는데 이런 발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시장에는 굉장한 기대를 계속해서 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 시점에서 중국 내수주들을 좀 주목해 보는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상반기 중국 소비주의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중국과 홍콩 증시의 범소비 업종은 주택시장 경착륙과 가계 역자산 효과 충격으로 약 4년간 장기 하락과 지수 언더퍼폼을 경험했습니다. 대표 업종인 중국 백주 등 음식료와 제약 업종은 2021년 전 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이 이미 마이너스 60%대를 기록했으며 2024년 말 기준 밸류에이션과 기간 편입 비율이 역사적 최하단을 유지하며 회복 기대감이 여전히 낮긴 합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2025년 최우선 업무 목표로 소비 촉진을 제시했고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의 재정 적자율 편성과 소비 분야 집행 확대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반전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4년 만에 1, 2선 대도시 주택가격 하락 구축과 부채 상한 정점 통과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 통화량 반등과 하반기 물가 회복 전망 등을 계기로 소비주 관심이 점차 고조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2025년 기술주 랠리아의 소비주의 역할은 리오프닝 이후 가장 클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중국이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미국이 지금 멕시코나 캐나다와는 다르게 중국에는 계속해서 이 강경한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양국의 이 무역 전쟁 갈수록 또 악화 일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관세 정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냐,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우선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된 2025년 중국 정책의 시작은 방어이며 장기전에 승리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 따라 전면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대응은 정밀 타격과 협상 여지가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중국은 관세 인상, 우회 수출 차단, 신흥 제조업 견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8년의 경험상 이는 CDS 프리미엄과 환율 상승, 증시 성장주와 외국인 수급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험과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반기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파괴력은 상징성을 하회할 것입니다. 2018년 무역전쟁 이후 중국 수출의 대미국 의존도 하락과 지역 다변화 및 품목 고도화로 인해 2025년 관세 충격은 일부 완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일부 첨단 제조업의 미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해외 전략과 매출 불확실성 확대를 내수를 통해 완전히 완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더 강한 부양책과 협상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3에서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상호 이해관계가 높은 환율, 수입 등 분야부터 미중 간 스물딜이 예상됩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성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경제장관이 디플레이션을 판단하는 경제지표가 모두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디플레이션 종식 선언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우에다 은행 총재는 일본은 현재 인플레이션 상태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전에 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엔화 환율이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불투명함으로 147엔대 후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본은행은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지속할 거란 전망을 배경으로 일본의 장기 금리가 상승하자 미일 간 금리차 축소가 의식되면서 엔화 매수, 달러화 매도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올해 1, 2월 수출과 수입 모두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중국의 1, 2월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달러화 기준 2.3% 증가했고 수입은 8.4%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번 하락의 배경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세안 거시경제연구기구가 올해 베트남 GDP 성장률을 6.5% 증가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경제는 7%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국내 수요 개선과 꾸준한 수출을 바탕으로 올해 역시 고성장을 이어갈 거라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